안녕하세요, 공개입니다. 다들 나는 평생 살면서 장이 튼튼해서 장염 같은 질병은 걸리지 않을 거야. 내 위가 얼마나 튼튼한데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평생 밥 먹고 체한 적도 없는 내가 무슨 장염이야. 또 아파봐야 얼마나 아프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장염에 걸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위의 이야기가 다 제 이야기입니다. 평생 음식으로 탈난 적도 없고 입맛이 없었던 적도 없었던 터라 장염으로 고생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지라는 생각도 했었더랬죠. 근데 제가 장염에 걸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그 고통의 나날들.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뚝뚝 납니다. 안 그래도 먹는 거 좋아하고 먹는 낙으로 사는 저인데 죽만 먹어도 배가 쩌르르 하고 아파오면서 위가 꼬이는 그 느낌. 와, 진짜 다시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또 그리고 주룩주룩 설사 때문에 진짜 엉덩이가 성한 날이 없었죠. 제일 최악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차도가 보이지 않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주간 고생하면서 이 책, 저 책, 또 여러 논문들을 훑어보고 직접 먹어보면서 경험한 장염에 좋은 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염의 원인은 장이 자극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무슨 병원체나 이런 것들만이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도 있고 세균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만들어진 독소를 먹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흔히 말하는 장염은 비감염성 내지는 가벼운 바이러스성 장염을 의미합니다. 자극적인 음식, 특히 짜거나 매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과하게 먹어서 생기기도 하고 과하게 먹어서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장염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장염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주로 구토, 발열, 설사, 복통이 일어납니다. 간혹 감기 몸살 증세와 근육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장염은 장이 심하게 부어있을 때 보통 진단을 붙일 수 있습니다. 소아는 설사만 해도 장염이라고 하지만 성인의 장염은 증상과 치료 원인이 다릅니다. 원인에 따라서 고열이나 오한, 그리고 두통을 동반하며 심지어는 근육통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감기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감인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생뚱맞게 장염이라고 진단받는 경우도 꽤 된다고 합니다. 다만 고열을 동반한 장염은 고통스럽고 치유되는 기간이 꽤 깁니다. 이때 복통이 마치 장이 칼날에 찢겨 나가거나 꼬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장염에 걸렸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아팠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는 그냥 이틀에서 사흘 설사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냥 소화불량과 착각하고 넘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그 예전에 아팠던 그런 장염에 걸리면 식욕이 떨어지고 배고픔이고 뭐고 진짜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지쳐서 앉아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염 중에 설사를 하게 되면 변이 진흙처럼 묽고 초식 동물의 배변 마냥 녹색을 띠기도 하며 상한 계란 또는 해산물에서 날 듯한 비릿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일반적인 대변처럼 둥둥 뜨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으며 변기물을 내리면 가루를 탄 것처럼 분진이 생깁니다. 그러나 설사라는 것도 어찌 보면 대장에 나쁜 것들을 씻겨보내는 일종의 세척제 같은 기능도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녹변을 본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심하고 볼일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설사인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문에 폭풍이 몰아닥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설사할 때는 반드시 휴지가 아닌 물티슈로 뒤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잦은 설사로 힘을 계속 주다 보면 압력이 가해져 두통이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설사, 복통으로 고통스러운데 두통으로 인해 빈혈과 어지럼증이 동반되면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설사를 할 때에는 너무 힘을 세게 주기보단 천천히 살살 괄약근을 놓는다는 느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장염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 장염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항상 다들 아시다시피 장염에 걸리면 수분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그냥 물보다 보리차는 탈수 증상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설사를 먹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체내에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효과가 탁월하고 비타민 U, 비타민 K 성분이 점막을 보호해 주며 위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펙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칼륨이 풍부하여 위산 분비를 정상화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실입니다. 천연 소화제로 불리는 매실은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완화시켜주고 체내 유해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장염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식이며 탈수에 빠지지 않게만 관리하면 일반적인 장염은 대부분 저절로 낫습니다. 발열이 동반된 장염은 때때로 항생제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이거나 설사의 양상이 혈변이거나 쌀뜨물 양상, 점액변 양상이거나 세균성 설사가 유행 중이거나 감염 의심이 될 때 특히 더 주의를 요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구토 설사가 심해서 수분 섭취도 힘들다며 의사에게 진찰받고 수액을 처방받고 증상을 경감하기 위해 당분간 금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감염성 장염 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이나 결핵 등 일반적인 치료로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호전이 더디거나 오히려 악화가 지속된다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흰죽을 권고하나 원칙적으로는 식단의 제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위나 장의 움직임이 빠른 상태에서 점막이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차거나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것이 구토나 설사 횟수를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로 끓여진 탄수화물류, 즉 감자, 쌀, 밀, 오트밀, 면 등이 소화 과정이 짧고 소화 분해되었을 때 수분과 함께 흡수도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름 성분은 권해지지 않기에 튀겨진 면은 예외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는 소화를 못 시켜 설사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당량의 염분은 필요하나 과한 염분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프랜차이즈 제품 섭취 시에는 즉 죽제품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은 탈수 증상을 피하기 위해서 소변의 색이 충분히 투명해질 때까지 자주 마시기를 강조합니다. 설사가 심하다면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목을 축이듯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단당류나 이당류가 조금 포함된 액체가 수분 흡수에 좋습니다. 다만 시판죽인 음료수들은 의사들이 권하는 당류 포함 정도보다 달게 만들어져 있어 희석시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온 음료는 탈수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찾아서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이온 음료들은 장염에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수준보다 많이 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평균적인 영양 상태를 생각한다면 되도록이면 수분 공급 이외에는 그냥 금식하는 게 좋으며 어느 정도 호전된 후의 식사는 천천히 조심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멋모르고 다 나았다고 착각해서 막 먹었다가 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올 여름 장염 다들 잘 피해 가셨길 바랍니다. 또 장염에 걸리셨던 분들은 무탈하게 회복하셨기를 바라봅니다. 길고 지난했던 이번 여름도 이제 어느덧 다 지나갔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제철 음식 드시고 원기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찾아오시기 편하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을 알아차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